네, 이해찬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분이 오늘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최고위원을 전화 연결해서 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회동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일 회동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결국 어제 문재인 후보의 어떤 조건 없는 단일화 합의부터 하자라는 거에 대한 화답으로 보여져서 크게 환영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크게 반길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새누리당 정권의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마음들이 국민들에게 컸었는데 그 마음이 이 안철수 후보 또 문재인 후보에게 전달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단일화 회동이 내일 성사되는 것으로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통합당 내에서의 지도부의 퇴진론에 좀 더 압박이 가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 지도부 퇴진론 여기에 대해서 우선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인적 쇄신도 좋지만요. 네. 정당 개혁이다 또는 정치 개혁이다 이런 큰 방향을 먼저 잡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당 개혁과 정치 쇄신에 대한 큰 가닥을 잡고 그런 정당 개혁과 정치 쇄신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인적 쇄신을 하자. 이런 것이 순서인데 지금은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 보면 이제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는 김한길 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뭐 이해찬 대표나 박지원 원내대표 사퇴의 압박뿐만 아니라 같은 최고위원들 역시도 약간의 압박을 받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압박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당 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이해찬 박지원 대표 사퇴를 넘어서서 최고위원 지도부가 다 물러나라 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 최고위원이 이선 후퇴한 것은 오래된 이야기고 실질적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한길 최고위원의 마음이나 또 국민들 또 그 사퇴하라는 여론의 마음은 잘 알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익이 별로 없고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당혹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인적 쇄신과 정치 쇄신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정치 쇄신, 정당 쇄신의 큰 방향이 제시되고 네. 그 방향 속에 어떤 걸림돌이 되는 당사자가 있거나 사람이 있게 되면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총선 책임져라, 무슨 계파에 책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는 한명숙 대표 체제가 책임을 졌던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인적 쇄신의 방향이나 논의 자체가 조금 잘못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인적 쇄신론,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해찬 대표의 쇄신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물러나고 또 박지원 원내대표는 호남 지역에만 국한된 활동을 하는 이런 안이 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글쎄 저도 그 주변에 좀 알아봤더니 그것은 아직 정리되지 않는 이야기다. 네. 좀 빠른 보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이 두 분 같은 경우에 어떤 식의 좀 행보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애초에 두 분은 뭐 두 분 플러스 최고위원회는 지금 모든 직을 권한을 다 내려놓고 네. 저만 하더라도 당내 직능본부장으로 여러 위원들 또는 위원들 아닌 여러 선대위 관계자 중에 한 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고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한을 갖지 않고 밑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해찬 대표도 세종시에 가서 열심히 지역을 돌보고 충청권 민심을 이렇게 담아내겠다.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도 원내대책까지도 이제 박기춘 수석대표한테 부대표한테 맡기고 호남에 또 목포에 가서 일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표직을 사퇴하냐 안 하냐 문제는 또 다른 실무적인 복잡한 그 절차상 문제를 낳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나에게 좀 맡겨달라. 그리고 아마 이 시간에는 쇄신파 의원과의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문재인 후보의 기본 생각은 정당 쇄신을 절차 있게 하자. 그리고 필요하면 인적 쇄신을 하자. 네.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뭐 당내에 그런 요구를 하는 분들도 만날 거고 중요한 건 안경환 우리 새정치위원장이 이제 오늘부로 이제 임명되셨고 예. 내일부터 일을 하실 거니까 안경환 위원장이 정말 소신 있게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판단에 기초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정치 쇄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제 정당 개혁과 정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정치 쇄신 어떤 것이 정치 쇄신 것으로 보시는지요? 우선 이제 지역주의 완화가 큰 국민적 화두입니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 정당 명부식 선거제도 총선에서 네. 정당 명부식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요. 정당을 개혁한다 이런데 정당에 이제 눈높이가 국고 보조금을 쓰고 중앙당이 있기 때문에 중앙당이 있는 이유도 공천권을 갖기 위한 역할이 그 부정적인 역할이 크기 때문에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면 말 그대로 정당은 당원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실핏줄처럼 국민 속에 녹아 들어가서 여론을 수렴하는 정책을 수렴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정당으로 탈바꿈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정치 쇄신의 내용에는 이런 정당 개혁과 지역주의 뿐만 아니라 서민의 편으로 정당이 돌아가고 정치가 돌아가는 이런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정치 쇄신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인지 궁금합니다. 뭐 국회의원 수를 줄이냐 늘리냐, 정당 보조금을 축소하냐 마냐, 중앙당을 폐지하냐 축소하냐 이런 안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논의를 해서 네.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으로, 그다음에 정당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여지는, 그다음에 중앙당이 중앙당으로서 본래 기능으로 정당의 기능으로 돌아가는 이런 포지티브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꾀해야지 자꾸 뭘 줄이고 없애고 폐지하고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당장 국민들은 그 말을 듣고 호응해서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당이 그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국민의 이익되는 방향이 뭔가가 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내놓는 정치 쇄신안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출마할 때 이제 단일화의 조건으로 정치 쇄신과 거기에 대한 국민적 어떻게 보면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쇄신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이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내용과 다르게 된다면 단일화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내놓는 정치 쇄신안은 금방 논의하고 토론하면 비현실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미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그 안을 제안한 몇 분 빼고는 대부분 정치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문제, 지금은 개헌의 문제나 즉 권력 구조의 문제 등 더 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안철수 후보와 우리 문재인 후보의 정치 쇄신안의 합의안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합의안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정말 40여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단일화가 되시리라 이렇게 보는지 또 만약 단일화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미 어제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 합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안철수 후보가 3원칙을 내세워서 조건 없는 만남을 하자 이렇기 때문에 단일화는 절반은 이미 성사된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네. 이제 나머지 절반이란 것은 결국 이 정치 쇄신안을 포함한 정책 합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와 철학이 공유되는 미래를 바꾸는 정책 합의만 해내면 나머지 절반은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이제 누구로 후보로 할 거냐 문제인데
그 점은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굳이 무슨 조사하고 무슨 투표고 할 필요 없이 두 분이 얘기하면 곧바로 결론이 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강기정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